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엑셈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결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먼저 훑어봤더니 전반적으로 기업이 이제 안정적이고 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죠.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면 재투자라든지 캐펙스 이런 시설 투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죠.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기업의 이제 상장 후 수익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치가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하지만 최근까지는 시장에서 상당히 외면받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조용했죠. 뭐 한마디로 조용하게 성장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 조용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무 상태 실적 등 매우 양호한 모습이긴 하지만 계속적인 지난 연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처럼 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의 모습을 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상당히 외면받은 모습도 보였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뭐 날아오른 모습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엑셈 같은 기업은 정말이지 고독스럽다 할 정도로 외면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시장이라는 게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주가는 늘 제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엑셈이 사실 그런 부분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급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1년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업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엑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엑셈 자산은 860억 원이고요. 기업의 이제 자산 보시면 구성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372억 원, 뭐 33%고요. 유형 자산이 359억 원, 32% 순입니다. 뭐 기타 금융 유동 자산 해가지고 189억 원도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이 기업의 이제 주요 자산 구성인데요. 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라는 이 항목 자체도 사실상 투자 부동산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이 이어지고요. 기타 유동 금융자산, 비유동 금융자산 모두 합산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22% 비중을 갖고 있고요. 결국 기업이 여유 자금으로 현금을 갖고 이제 투자한 부분이죠. 쭉 내역 보시게 되면 수익증권, 지분증권, 뭐 단기, 뭐 장기 금융 상품 등도 있고요. 뭐 미수금 일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등에 이제 투자한 모습들, 그 외에는 뭐 수익증권 등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4억 원 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산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현금 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아까 언급했지만 이 구성 세부 내역 보시면 토지 건물이 71%죠. 그리고 사실상 실질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장치, 기계장치는 1% 미만입니다. 게다가 이제 건설 중인 자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제 유형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97%죠. 상당히 압도적이고 사실상 기업의 이제 영업하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투자 부동산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엑셈의 부채는 142억 원이 있고요. 뭐 대부분 영업성 부채죠. 매입 채무가 111억 원, 54%를 차지하였고 기타 금융 부채 뭐 51억 원 이렇게 25% 순으로 잡혔습니다. 사실상 기업에 부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엑셈 자본은 718억 원, 자본 잉여금이 427억 원이고요. 이익 잉여금이 375억 원이죠. 자본 잉여금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는 기업은 이제 전환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지금 지분을 희석하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 잉여금이 많이 잡혔고요. 지난 3, 4, 5년도 이익 잉여금 보시면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익 잉여금의 비중이 2019년도 26%에서 33, 41%로 이렇게 증가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22%고요. 유동 비율은 333%죠.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세, 실적 모두 훌륭하죠. 21년 매출액은 473억 원 기록했고 YY 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23억 원, YY 28% 증가, 당기순이익도 113억 원, YY 30% 증가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21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투자 활동 부분에서 현금 지출이 상당히 늘은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지만 대부분 금융자산이었죠.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부분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유형자산 투자 비중도 높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부동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영위하는 영업 특성상 시설 재투자의 목적도 아니고 캐펙스 투자도 아니죠. 따라서 대부분이 지금 투자성 목적의 이런 현금 지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식수는 보시는 것처럼 3,513만 2,273주고요. 기업이 이제 전환사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환 가능 주식수가 125만 주가 있습니다. 최초 지금 CB 같은 경우는 100억 원짜리 쿠폰이었는데요. 21년 9월 28일 절반이 이제 전환권 행사가 돼서 지금 현재는 약 50억 원으로 절반만 남아 있는 상태고 이 50억 원에 해당되는 전환 가능 주식수가 전환가액 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만 주가 됩니다. 그 외에 기업은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희석 가능한 주식 종류주라든지 스톡옵션, BW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제 희석 주식수는 합산하게 되어 3,638만 2,273주가 되고요. 현재 기업 보시게 되면 주가는 4,425원이죠. 따라서 시총은 1,600억 원 수준이 되고요. 기업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몰캡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실적을 꾸준히 성장 증가해 왔기 때문에 상승률을 반영해서 단순 추정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22년 보시는 표처럼 매출액은 성장률 1.14%를 적용해서 537억 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173억 원, 당기순이익 147억 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22년도 영업이익은 32%로 보이고요. 당기순이익률도 27%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PER로 보게 되면 10.9배가 나왔는데요. 지금 22년 14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추정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기업의 이제 굳이 유사 경쟁 기업을 찾자고 한다면 키네마스터라든지 파수 등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실 유사 회사 충족 조건을 만족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따라서 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PER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업의 이제 PER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저평가된 밸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시장에서의 투자자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수급이라든지 모멘텀 효과가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S림으로 목표 주가를 살펴봤는데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죠. 7,714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고요. 사실 이 S림으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의 주가들은 현재 주가보다 되게 더 낮습니다. 목표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가 상향돼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S림을 이제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특별히 이제 신뢰하지도 않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주가 현금 흐름, 주가상 현금 흐름이 잘 잡히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그런 점유율이라든지 확대 여력만 확인할 수 있다. 담보가 된다면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기업은 그런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대비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돈도 잘 벌고 기업의 이제 돈도 이렇게 쌓이고 있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그런 가운데 금융자산 등 뭐 이렇게 현금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 이제 어디에 투자를 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뭐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취권이라든지 채무상품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금융자산을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이제 금융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상장사 투자를 한 지분증권 같은 경우도 42억 원 정도가 있죠. 근데 타기업 투자 현황에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스몰캡 기업이라 1,000억 원 이하라 공시를 따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따라서 기업의 이제 금융자산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등을 종합을 해보면 기업은 현재 돈이 많다, 돈이 많아서 현금이 많아서 투자를 했다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 투자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돈은 많은데 뭐 지금 현재 기업은 배당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XM 기업의 이제 21년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을 들여다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라든지 성장성은 상당히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그에 비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된 이 이유가 어떤 면에서 기업이 시장에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지는 뭐 각자 해석이나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이제 성장세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앞으로 기업의 이제 수급 부분이라든지 관심도에 이제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도 점프업 할 수 있는 업사이드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XM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